자, 오늘은 통신기술 두 번째 미디어와 이동통신에 관련되는 첫 번째 수업으로 미디어와 이동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와 이동통신에 대한 이해 부분을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주제로요.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 이동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해 보는, 우리가 지금 이동을 하면서 핸드폰 사용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수업이 앞서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고 공부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정보의 통신 과정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정보가 어떻게 통신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입력 변환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을 뭘로 바뀌는 겁니까? 또 다른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신호로 쉽게 말하면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게 입력 변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바뀌어진 거를 송신을 합니다. 보낸다는 거죠. 보내는 거죠. 자, 보내서 어떤 이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전송 매체들이 많이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요. 자, 그러면 수신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알고 있는 안테나죠.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전기적인 신호를 파형으로 만들어진 이 신호를 여기서 받아줍니다. 받아서 이제는 뭐냐면 뭐 다시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로 받아준 것들을 다시 변환시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자, 선생님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그대로 소리로 출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자로 우리가 보냈다 그러면 문자의 형태를 그대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해서 해당되는 원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이런 일련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정보통신의 기본적인 과정이다 라고 첫 번째로 지난번에 그렇게 수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정보통신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단방향 통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는 주기만 하는 이런 형태. 일반 대표적으로 가지고 뭐냐면 라디오나 TV를 얘기했죠. 한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에다가 정보를 직접 주고만 있고요. 일반 우리는 시청자들은 그걸 보기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단방향 통신이라고 그러고요. 양방향 통신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냐면 양방향 통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이중 통신이라는 게 있고요. 전이중 통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반이중 통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무전기 쓰면 알겠지만요. 무전기는 쓸 때 내가 말을 할 때는 버튼을 누르고 말이 됩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버튼을 놓고 있으면 나는 이제 말을 할 수 없지만 말하는 내용이 전달될 수 없지만 나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대로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이중 통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로를 지나는 거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중간에 뭐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쪽 방향이 이제 통행이 제한되겠죠? 그러면 수신호로 사람이 이쪽으로 가게끔 수신호를 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왼쪽을 통제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반이중 통신이라고 그러고요. 요즘에 대부분이 정보통신 기술의 대부분이 많이 쓰이는 것은 전이중 통신입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터넷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 매체예요. 전화기도 똑같죠? 내가 말을 하면서 스마트폰 전화할 때도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이중 통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정보 통신을 연결해 주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딸려 있는 선으로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유선이 있고요.
선 없이 전달해주는 이런 무선이 있고, 그래서 유선 전송 매체, 무선 전송 매체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선 전송 매체라는 거, UTPK라는 거는 삐삐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얇은 이런 전기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축 케이블은 굉장히 굵은 우리 구리선을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축 케이블. 옛날에 한데 뭐냐면 이것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큰 용량을 원할 때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정말로 많이 쓰이는 게 정말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은 이거는 유리섬유로 만들었어요. 얘기했었죠? 유리섬유로 만들어서 전송 속도를 빛의 속도로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뚝딱 할 때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게 이 빛의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라 하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광 케이블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무선은 뭐냐면 선 없이 전송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라디오파입니다. 라디오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대부분이 전파는 라디오파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주파수 주기가 굉장히 짧은 이런 형태를 마이크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파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전자레인지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적외선은 빛이 없는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도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적외선 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디어와 이동통신의 이해에 대한 부분 191쪽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미디어라는 게 과연 뭐고, 또 요즘에 새롭게 만들어진 뉴미디어라는 말은 뭐고, 멀티미디어라는 말은 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동통신 기술과 이런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앞서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미술 작품이에요. 미술 작품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이 그림이. 물론 이 그림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미술관에 가서 이거를 관람해서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러한 미디어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느껴보는 겁니다. 느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직접 가는 거에서 봐도 느끼는 것하고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뭘 느낍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갖고 있죠.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든 이 작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게 태양이 진다는 건 어떻게 봅니까? 지구의 종말 같은 걸 의미하는 거겠죠. 하늘이 붉은 피와 같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구름이 불타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뭐냐면 와 종말이 왔을 때는 정말 무섭겠구나 하는 이름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와 하고 느끼는 이 느낌을 이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메시지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효과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미디어 매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이번엔 이제 통신 매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글자체, 활자체들을 이게 쭉 나열한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정보를 문자로 전달하는 것보다 그림이라 사진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 동감하죠? 또 이런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역시 동감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끊임없이 발달해 왔고 이런 정보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이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아니겠냐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이 결국 뭐냐면 거의 신격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바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보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통신 매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통신 매체들은 어떤 게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렇게 문자로 이용하는 거,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용하는 거, 동영상으로 이러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미디어, 통신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건 뭐냐는 거죠. 어떤 게 있냐는 거죠. 생각해 봤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인쇄에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인쇄 매체가 있을 수 있어요.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방송 매체는 뭐냐면 어떤 겁니까? 우리 청각적인 부분이겠죠. 청각이나 시각적인 부분을 동시에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 거겠죠. TV나 라디오 같은 거 이런 것들 라디오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동영상 같은 이런 전달해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들은 통신 매체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겠죠. 자, 어떤 겁니까?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매체를 분류한다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있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그럼 과연 미디어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정보 전달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 이거를 우리가 말하면 미디어라 한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디어는 좀 전에 얘기했던 문자나 음성이나 또는 이미지라는 건 그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해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디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이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좀 전에 봤던 책이나 신문, 잡지 같은 겁니다. 뭡니까?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 수단으로 정확히 정보의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우리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가 나오기 이전에는 물론 소리를 사용했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문자부터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그림 형태의 우리 영상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적으로 정보를 표현을 하는 이런 수단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팩시밀리라든가 사진기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림 형태로 우리한테 시각과 청각을 어울러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들을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성은 뭐죠? 소리로 청각적인 신호로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겠죠. 전달해 주는 매체가 되겠네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그래서 음악이나 소리나 공기의 진동으로 정보를 우리한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라디오나 전화기나 무전기나 이것도 우리 청각적인 부분으로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움직이는 영상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영상이나 캠코더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정보의 형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 형태에 따른 미디어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문자를 전달해 주는 이런 책이나 신문, 잡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 시각적인 부분을 제공을 해서 또는 이걸 인쇄물로 만들었으니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요. 뭐 거짓말 할 수 없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음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라디오나 전화기나 무전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음성을 우리 청각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픽입니다.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팩시밀리라든가 사진기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림 형태로서 우리에게 문자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그림의 형태가 우리가 전달하기가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래도 문자보다는 그림 그린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동영상으로 전달해 주는 것들. 동영상은 뭡니까? 시청각이라고 그러죠.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아울러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텔레비전이나 영상이나 캠코더 같은 거, 우리의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굳이 또 이제 다르게 구분해서 동영상을 좀 구분해서 달리 따로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멀티미디어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멀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존에 있는 것까지는 이제 미디어라고 본다면 아까 미디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 전달을 유용하게 전달해주는 매체를 정보 전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보 전달은 뭡니까? 문자랑 음성이나 그래픽이나 동영상, 영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멀티라는 건 뭐 앞에 붙어 있으니까 뭐냐면 뭡니까? 그렇죠. 멀티가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다중이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건 뭐냐면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다중에 이런 매체를 같이 처리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기기들을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컴퓨터라든가 디지털 TV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멀티미디어란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이런 기능들을 동시에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 멀티미디어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뉴 미디어라는 말이 나오고 멀티미디어라는 말이 나와요. 뉴 미디어라는 말은 뭐냐면 뉴 미디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미디어는 쉽게 말하면 통신 매체를 우리가 미디어라고 한 마디에 좀 줄여서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통신 매체를 우리가 미디어라고 그랬는데 뉴자가 붙어 있으니까 뭡니까?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는 미디어 형태를 우리가 뉴 미디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뉴 미디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하겠죠. 자, 그 다음에 멀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도 좀 설명했지만요.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멀티라는 말하고 미디어가 합성화되는 말입니다. 다중이라는 말, 복합적이라는 말, 그 다음에 매체, 매개물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문자, 그림, 동영상 이런 복수의 미디어를 컴퓨터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든가 동시에 표현할 수 있죠. 그림 보면서 아니면 영상 보면서 다른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넣어야죠. 멀티태스킹이라는 뭐냐면 윈도우에 보면 창을 여러 개 열잖아요. 그럼 하나 열어놓고 다른 걸 또 열으면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통화. 영상통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도 하잖아요. 시각과 청각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영상을 동시에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한다. 그래서 다중 매체, 다중 좀 더 이해하기 쉽다면 좀 한 글자만 넣는다면 통신 매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다른 걸 한번 우리가 조사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우리 지금 이거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이거 해당이 되는 거겠죠? 전자상거래, 화상회의, 영상통화, 좀 영상통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주문형 비디오, IPTV라고 그러죠. 주문형 비디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거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뭐 게임 등. 그 다음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멀티미디어가 활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동통신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이동통신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 또는 양쪽이 이동을 하면서 전파를 이용하는데 끊임없이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끊기지 않고 계속 연속이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동통신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동통신의 기술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요. 자, 내가 이동전화국이 이렇게 교환국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어디입니까? 이런 관공서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로 갈 수 뭐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다른 일반 상점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냐면 다른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곳곳마다 뭐가 생기냐면요. 이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들이. 자, 기지국이 있어가지고 내가 A라는 곳에서부터 B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 여 기지국에 있던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른 기지국에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통신 기술이 뭐냐면 이동통신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다. 그러니까 겁니다. 다시 보면요. 이동전화 교환국과 연결된 각각의 이런 기지국들이 이렇게 셀처럼 돼 있다는 거죠. 셀처럼 돼 있다. 그래서 통신 구역을 설정을 해놓고요. 지역마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얘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셀 안에 설치된 통신 안테나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기지국은 끊어지고요. 다시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쪽으로 연결됐던 것이 이쪽으로 연결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됐던 것들을 끊어주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동통신 기술의 기본 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동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어떤 거냐면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자, 무선통신 기술은 뭐냐면 선이 있으면은 이거 이동통신이 어렵죠. 그렇죠? 선이 있으면 A라는 곳에서 이용했다가 다시 선을 꼽아야 되고요. 내가 3학년 1반 수업을 하고 또 3학년 2반으로 가면 선생님은 3학년 2반 교실에 가서 이제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선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요. 여러분 교실에 이제 뭐냐면 다 와이파이를 설치를 합니다. 조만간에 1학기 안에 설치가 될 거거든요. 설치가 되면 이제 뭐냐면 따로 선을 꽂을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일이 꽂지 않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에 가장 적합한 기술들은 무선통신 기술이에요. 그런 무선통신 기술의 종류를 잠깐 한번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있죠? 수메타, 수십 메타의 근거리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서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블루투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하고 많이 연결된 거 많이 이용하고 있죠? 아마 블루투스가 어떻게 이용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차량에 이제 차에 승차를 하면요. 차량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을 연결을 하죠. 그것도 역시 이런 블루투스 기능으로 기기와 기기들이 서로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루투스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보는 거는 뭐냐면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는 뭡니까? 어떤 겁니까? 무선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통신기기들하고 이거는 와이파이는 다른 기기들로 연결된 통신망입니다. 여기에 와치도 연결할 수 있고 TV도 연결할 수 있고 다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로 무선 접촉으로 중심으로 접속을 해서 무선 기기 간에 서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무선 랜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와이파이라고 합니다. 와이파이라고 이렇게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한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NFC,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거리 무선 통신망. 어떤 거냐면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 기능 같은 것들을 넣어놓죠. 아니면 여러분들 조그마한 칩 같은 걸 만들어 놓죠. 그래서 수 센치, 수 1m의 짧은 거리 안에서 단말기끼리 이렇게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NFC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결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기술들 이게 NFC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또 어디냐면 도로에 있잖아. 그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차량이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이패스 이게 그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자, 그것도 역시 이 근거리 무선 통신망에 해당되는 NFC 기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NFC 기술하고 나머지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는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는 조금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거를 우리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보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잠깐 보면 와이파이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블루투스는 헤드셋, 이어폰, 키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는 게 블루투스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냐면 무선 랜 기술을 이용한 무선 어떤 뭡니까? 중간에 있는 기기가 역할을 와이파이 기기가 연결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무선 기기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블루투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똑같은 좋은 점은 뭐냐면 선이 없다는 겁니다. 선 없이 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 선 없이 이거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기들과의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노트북도 스마트폰도 TV도 동시에 막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하나의 중계기 역할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뭐냐면 조금 그런 기능보다는 다른 전자제품보다는 전력 소모가 조금 소모가 적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블루투스의 그리고 와이파이하고의 조금의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기기들 간에 연결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어떠한 인터넷 장치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와이파이고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뭐냐면 통신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와이파이는 끊어집니다. 그렇죠? 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계기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맥시멈이 그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똑같이 일권 이어폰이나 쉽게 말하면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는 것들은 마우스라든지 이어폰 같은 거는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수신거리가 짧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단말기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속도 제한을 많이 하죠. 혹시 인식을 못할까봐 그런 겁니다. 참고로 정리하면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하고의 구분을 조금 이해하지 않겠냐. 얘는 인터넷 중계기와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얘는 기기들 간에 연결하는 거고요. 인터넷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근거리 무선 통신의 특성, 장점, 활용 사례를 조사해서 다음 질문에 한번 우리가 답해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 좀 전에 얘기했던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무선 통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이라는 것은 NFC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NFC 기술. 이거를 이용해 보았는가? 이용해 보았다면 어떤 점이 편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 선생님은 이거 말고도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어, 그 음식점 가가지고 그 단말기에 지금 카드 이렇게 주지 않고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게 스님 좋더라고요.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박물관이나 영화관에서 NFC 칩에 스마트폰을 대면 검색할 필요가 없이 바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화면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능들이 바로 뭐냐면 NFC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근거리 문서 통신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냐면 NFC 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학생증을 만들어 가지고 교실문이 만약에 그런 스마트 키를 우리가 연상해서 해놓는다면 교실문을 해당 학급 학생만이 우리가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한번 제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건 뭐 NFC를 이용한 학생증이나 또는
전자도어 개폐 기능이 가능하면 좀 가능하지도 않겠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NFC-도 많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번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란 문자, 그래픽, 뭐뭐 등의 다양한 형식의 정보와 이런 것들을 혼합된 매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멀티미디어라고 한다. 멀티. 미디어라는 건 뭡니까? 정보통신 매체입니다. 멀티니까 다양한 겁니다. 이 다양한 미디어에는 문자, 그래픽 뭡니까? 그렇죠. 음성, 그 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다양하게 혼합돼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멀티미디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 중에도 전파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통신을 이용하는 기술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동통신 기술.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배운 게 미디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기술이라는 말하고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로 적합한 것은 자, 이 중에서 멀티미디어의 기기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는 거죠. 자, 책은 뭡니까? 문자죠. 문자로 적용하는 거죠. 신문은 뭡니까? 문자입니다. 문자죠. 그 다음에 문자기도 하고 이미지도 될 수가 있겠네요. 잡지 이미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영상기는 뭡니까?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스마트폰은 뭡니까? 문자도 될 수 있고요. 그래픽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마트폰이 답이 되겠네요. 멀티미디어 개념 다시 한번 이해를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무선통신 기술, 무선 근거리 통신망으로 무선 접촉 정치레스 형식으로 통신기기 간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선 랜 기술. 자, 이거 뭡니까? 통신기기 간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된 무선 랜 기술. 이거는 그렇죠. 와이파이 기술이 되겠네요. 와이파이 기술. 그렇죠? 와이파이. 자, 이거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와이파이는 하나의 중계기에 의해서 우리가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기기들 간에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기들 간에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통신망이고 그는 뭐 통신망이긴 하지만 저기 블루투스는 기기들 간에 접속하는 법이다 라고 이게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와 이동통신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